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불안하다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방안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원로들을 만나는 겁니다. 얼마 전 이준석 대표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둘이서 만났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는 황교안 대표와 이 전직 대표로서의 경험 같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 역시 이 자신이 이번에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 때문에 이 신임당 대표와 나름대로 소통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준석 대표는 전임 대표들을 만날 것 같습니다. 자, 거슬러 올라가면 황교안 대표 이전은 누굽니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있고, 그전에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있고, 또 김무성 전 대표 등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아마 이들을 다 1대1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어쩌면 이 전직 대표로서의 노하우, 선배의 지혜를 가르쳐달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준석이라는 존재, 세대교체라는 신선함과 함께 아무래도 불안하다, 말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이미지를 조금 더 무겁게 가지려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원로들을 만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자유우파 진영에서 좀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똑같은 원칙에 따라서 만날 사람은 만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은 방금 전 이 고문단을 만났습니다. 국민의힘의 고문단, 상임고문단과 회의를 했습니다. 자, 물론 국민의힘의 원로들, 보수 원로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분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욕심만 똘똘 뭉쳐가지고 당을 그렇게까지 망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도 감투에는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상임고문단에 소속한 사람들은 만나는 게 좋습니다. 다 나름대로 의견이 있고 오랫동안 정치를 한 사람들이니까 그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준석 대표가 만난 과거부터 있던 상임 고문단입니다. 상임 고문단들은 하나같이 야권 통합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개최한 상임 고문단 회의에서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야권 통합,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여론조사 같은 것을 깎아내리려는 그런 것은 경계하라, 이런 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정치 원로들과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킨 이준석 36세 당대표의 만남은 상당히 그림이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사상 36세의 제1야당 대표는 없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도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전직 국회의장들이 전직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의화 전 의장, 또 김종화, 이윤성 전 국회 부의장 등이 나왔고, 권철현 전 일본 대사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 이 자리에는 이준석 대표 외에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젊은 이준석, 어린 이준석, 그렇지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을 향해서 걱정에서 나온 고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했다. 대표인 나도 젊고 평균 연령이 지난번에 비해서 15살 낮아졌다. 대선을 앞두고 우리 당세가 확장되고 있지만 당 밖의 많은 분들과도 소통하고 연대해야 한다. 고문들이 당의 미래에 대해서 경륜했다는 지혜를 나눠주면 우리 후배들이 그걸 바탕으로 내년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국회의장을 지낸 정의화 전 의원, 당 안팎의 후보들이 모일 수 있는 공정한 경선 과정이 필요하다. 이전 투구식 대선 경선으로 그 후유증에 국민의 외면을 당하고 결국 문재인 정권을 탄생하게 한 쓰라린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정치의 큰 과제는 국민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이다. 당내에서부터 국민통합, 정치화합을 이뤄야 한다. 세대교체를 이룬 새로운 지도부는 노장층의 화합을 이루고 정권교체를 기필코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 김종화 전 부의장, 이분 상당히 명쾌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이 드신 분한테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상당히 명석합니다. 자, 김종화 전 부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권 통합을 강조하면서 야권에 있는 사람은 삼고초려를 하더라도 이쪽에 데리고 와야 한다. 그걸 이루지 않고는 정권 교체가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을 거론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여론조사가 높이 나오는 것을 깎아내리려고 공격을 하는데 그건 정말 자멸이다. 야권의 후보가 되는 사람이면 다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제일 인기가 높은 후보가 있다고 자만하면 안 되고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니까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서로 높이는 그런 긍정적인 전략을 하자는 말로입니다. 나오연 전 의원 또한 야권 성향의 모든 인사들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단일 후보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 후보만 내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 여당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화합과 통합, 청년 및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어떻게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당내 대선 주자들 간의 네거티브 격화를 지도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권혜옥 전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개인적인 인격, 신상을 비방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 어떤 규칙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인신공격 비방을 막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어쨌든 원로들은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같이 만나는 그 부류의 분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준석이 젊지만 60대에서 인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60대의 이준석 지지가 다른 연령보다 더 높다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이가 많은 분들 역시 이준석을 통해서 이제 뭔가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된다. 이런 기대감에 들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원로들의 말들은 상당히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새겨 들어가지고 이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런 기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재밌습니다. 아주. 그 중에 하나는 XXX 입을 깨매든지 내쫓든지 대권 욕심 부리다 공매할 것. 당연하지. 윤석열 중심으로 뭉쳐도 이번 대선은 어렵다. 여권은 필승카드가 많다. 정신 차려라. 무조건 야권 통합하고 당선 가능성 제일 높은 사람으로 정권 교체해야 한다. 제발 홍 XX, UXX 좀 욕입니다. 비판입니다. 김종인 할배는 이제 그만 은퇴하고 아무튼 뭐 이런 글들이 많네요. 윤석열 등 야권 주자들이 뭉쳐도 힘들 판에 내부 총질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퇴출시켜라. 또다시 저런 행동하면 출당시켜라. 국힘에도 판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이가 있다. 그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SNS나 댓글 반응을 보면 확실히 윤석열이 여론조사 지지율만큼이나 이 인터넷 공간의 글에서도 인기가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이 너무 잘 나가니까 내부에서도 총질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뭐 총기 난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마 스스로 내부적으로도 아마 자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어야죠. 뭐 그렇지만 보수 원로들의 발언이 이 정도 되는 것을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당 안에 있는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당 밖에 있는 대선 후보들을 공격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분위기는 조금씩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을 깨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무슨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